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능 특강 고전문학 4강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쭉 시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3번부터 봐야겠죠? 자, 여기 보기 부분 보시면 보기에서 고전시가에서 낙원을 표상하는 시어로 자주 등장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낙원이라는 게 나오고 무릉도원, 요순시대 이런 애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이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무릉은 어부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 도원은 여기서 복숭아꽃. 그러니까 이 도자가 여러분 복숭아 도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한 적 있는데 복숭아 도자고, 이 복숭아꽃으로 가득한 물길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간 어부가 남녀노소가 자족하며 평화롭게 사는 이상세계와 마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릉도원이 이상세계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선들이 사는 곳. 그래서 주로 시에서 이 무릉도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도화라고 나오죠. 아까 요순시대 무릉도원, 도원이 나오는 이 도화. 그러니까 복숭아꽃 이런 애들이 나오면 신선들이 사는 곳에 나오는 이제 어떤 이상세계와 연결을 여러분이 지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반들이 신선들이 사는 곳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상세계를 지향할 때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요순시대라는 시대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요가 요임금, 순임금 시대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죠. 태평성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서 요 태평성대를 표상하는 시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순시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태평성대로 연결해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릉도원은 이상세계, 요순시대는 태평성대다. 요렇게 그냥 공식처럼 알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고전문학 4강에 나오는 여기 시조들이 모두 무릉도원과 요순시대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고요. 자, 1번은 보시면 가다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고, 2번은 A, D, N, E에 가장 적절한 건데 A에서 D는 아마 시어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가시조부터 보도록 합시다.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라고 했는데 이때 예는 뭐겠어요 여러분? 예전이겠죠. 예전에 내가 들었던 거예요. 예전에 들었고 지금 와서 지금 봤다라는 거겠죠. 두류산에 양단수라는 것을 옛날에 들었고 지금 와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A는 예가 되고 B는 지금이죠. 그러면은 이 예는 뭐예요? 내가 그냥 귀로 들었던 시점이죠. 귀를 좀 예쁘게 그려줄게요. 두루산 양단수를 나는 계속 귀를 그리고 싶은데 저팔계 귀가 되죠. 자, 두루산 양단수를 나는 이렇게 귀로 예전에는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도와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겨있구나. 산의 그림자가 잠겨있구나.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옌가 하노라. 여기서 나는 옌가, 여기인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옌가, 여기인가. 요거를 합쳐가지고 예로 보신 거예요. 여기, 이 기억이 줄어들어서 예가 된 거예요. 옌가. 여기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즉 뭐예요? 내가 있는 이제 보고 있는 이 도와 뜬 맑은 물에 산영이 잠겨있는 이곳이 뭐다? 무릉도원이다 라는 거죠. 즉 내가 보고 있는 이곳,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곳이 뭐다? 이곳이 무릉도원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보는 풍경 뭐예요? 도와 뜬 맑은 물에 산영이 잠겨있는 거. 자, 여기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고 여러분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자, 여기 복숭아꽃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복숭아꽃이. 여러분 지금 우리 벚꽃 날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복숭아꽃이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산 그림자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물이 맑으면 산의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양반 아저씨가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다. 즉 내가 뭐 같다는 거예요. 나는 무릉도원에서 놀고 있는 어머 내가 신성가 같구나 라고 조식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예전에 듣고 지금 봤다 라고 했죠? 2번에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거 봅시다. A. 예전. 화자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 아니겠죠, 여러분? A는 아니죠, 지금. 예전이 들었다는 거죠. 자연이 예전에 이랬다는 걸 들었는데 그리운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은 아니죠. 자, 그럼 B는 지금이죠,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있는 지금. 사회적 성취를 이룬 후에 만족감?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럼 B도 틀렸네요. 자, 그리고 B는 A와 달리 화자가 시각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 이건 어때요, 여러분? A는 옛날인데 이건 예전에 내가 들은 건데 B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실제 경험.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는 것을 통해 충족감.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 맞는 것 같네요? 요게 맞네요. 그래서 가번시조만 봤는데 이게 3번이 맞는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자, 4, 5번은 아직 풀 수가 없죠. 4, 5번. 이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가번시조를 봤는데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3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나머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해놓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도왔던 맑은 물, 산형, 물음. 진한 글씨 나왔으니까 우리 뭐 봐야 돼요? 3번에 있는 보기 문제 봐야겠죠? 자, 보시면 화자가 마주한 공간을 물음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현실 공간을 이상적, 그쵸? 신선들이 사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태도 드러내고 있는 거 맞겠죠? 자, 2번 도왔던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산형이 비치는 모습,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무릉도원으로 연결했죠? 화자가 있는 공간을 낙원처럼 표현한 거 맞죠? 요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1, 2번 일단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에 가볼까요?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아요. 아이야 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아이야 라는 거죠. 아이야. 보통 여러분 양반들이 누구 데리고 다녀요? 그 조그만한 자기 이제 그 데리고 다니는 몸종 아이들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그런 몸종 같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야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이야가 나오면 반드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야가 나오면 당연히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맞아요, 여러분. 아이야가 나오면 말을 건네는 방식. 무릉이 어디니? 나는 여기인가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건 아니죠. 그냥 애한테 야, 너 무릉이 어딘 줄 아냐? 나는 여기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잖아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건 아니죠.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뒤에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2번, 3번 풀 수 없고 4번도 풀 수 없네요. 자, 그럼 5번 볼까요?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영탄적 표현이 있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도왔던 맑은 물에 산형조차 잠겼어라 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산형조차 잠겼어라. 여기 라로 끝나는 것들 있죠. 라로 끝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중세에는 이 라로 끝나는 게 감탄사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영탄적 표현이에요. 라로 끝나는 게 영탄적 표현입니다. 이런 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 라로 끝나는 게 영탄적 표현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라로 끝나는 게 영탄적 표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겼구나라는 거예요. 산형이 잠겼구나. 라가 나예요. 잠겼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토았던 맑은 물에 산형이 잠겨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걸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영탄적 표현인 거 맞아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도 맞죠? 나는 이 상황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가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가를 통해서 1번은 지울 수가 있고 나머지 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네요. 그럼 이제 나번 시조로 내려가 봅시다. 요 1월 순 건곤 나왔네요. 여기 여러분 요 순 나왔죠? 그럼 이거는 어느 때? 요순 임금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순 시대를 당연히 말하는 겁니다. 요와 순이 나오면 그냥 요순 시대예요.
요 1월 순 권고는 옛날대로 있건만 이라고 했죠. 요의 1월 이게 뭐예요? 해와 달이잖아요. 1, 달일자, 아니 달월자고 이게 해일자잖아요. 해일자에 달월자예요, 여러분. 이거 한자로 그대로 우리가 1월이잖아요. 그쵸? 1월이잖아요. 요 시대에 해와 달. 그리고 권고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이에요. 해와 달, 그리고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의 해와 달과 요 시대의 해와 달, 권고, 즉 순 시대의 하늘과 땅. 즉 예전에 자연이라는 거죠. 둘 다 합치면 이건 자연이 되겠죠. 자연은 옛날대로 있다라는 거죠. 자연은 옛날대로 있다. 즉 디귿은 옛날이네요. 옛날. 디귿은 옛날. 옛날이고 자연은 옛날대로 있는데 세상 인사는 어이저리 어이 저렇게 다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달랐는 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고자는 세상 인사는 어이저리 다른가? 그럼 이 세상 인사는 뭘까요, 여러분? 자연과 다른 거. 자연과 다른 거. 이거 세상 인사, 세상의 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민심. 민심이라고 하지 말고 인심이라고 합시다. 인심. 다른 말이죠. 세상의 인심. 세상 인심은 어찌저리 다른가? 이 몸이 늦게 난 것을 못내 슬퍼하노라. 이 몸이 늦게 난 것을 못내 슬퍼하노라. 늦게 난 거. 언제 태어난 거? 요순시대가 아닌 거. 내가 요순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이죠. 태어나지 못한 것을. 이 몸이 늦게 난 것. 즉, 이 몸이 요순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한다. 못내 슬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옛날처럼 그대로 있는데 이 요순시대 태평하던 시대의 인신과는 지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요순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순 세상인사. 그럼 요것부터 볼까요? 요하순은 자연은 여전하지만 맞죠 여러분? 요하순 시대의 자연은 여전하지만 세상인사가 달라진 현실에 대해 결핍을 느끼죠. 시대적으로 요순시대가 아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가 해석이 안 돼도 여기 와서 보면 해석이 되잖아요. 요하순 시대에 자연은 여전하지만 세상인사가 달라진 현실에 결핍을 느끼고 요순 시대가 아닌 상황에 안타까움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그냥 힌트를 얻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이었죠? 요순 시대는 옛날대로 있다. 자연이 옛날대로 있다. 그럼 시 옛날. 얘 1번은 어차피 틀렸었네요. 옛날은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시 옛날은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시간. 맞죠 여러분? 여기서 C는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 맞네요. D와 달리인지를 봐야겠죠. 요거는 D와 달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C는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시간은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자, 아니구나. C가 D와 달리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시간. 어휴, 선생님 잘못 해석할 뻔했네요. C는 옛날이죠. 옛날. 옛날은 화자가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낄 수가 없죠. 현재죠, 현재. 현재 화자는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거지. 옛날 요순시대를 화자가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요순시대는 화자가 결핍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죠. 이 옛날이 없는 걸 슬퍼하는 거죠, 화자는. 그래서 요거 아니다 라고 지워야 되겠네요. 네, 지워야 됩니다. 정신 차려, 유리. 자, 요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으니까 1번 넘어가서 나번 볼까요? 나는 대조의 방식을 통해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 대조의 방식은 맞는데 여러분 한결같은 자연을 예찬하고자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요건 틀렸죠? 2번도 틀렸네요. 자, 그러면 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슬퍼한다. 있죠? 슬퍼한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네요. 그러면 나는 맞죠.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는 만족감이 드러났나요? 그렇지 않죠. 나에서 여러분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 볼 수 없죠. 그러므로 여기서 5번이 틀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번시조로. 대장부가 D,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에.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대장부가 공.
나라에 공을 세우고 이 사람은 물러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D는 공 이루고 물러난 뒤래요.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이 사람이 임천에 초당 짓고 망건서책을 옆에 쌓아두고 청금 준마 솔질하여 보람에 길들여두고 노복시켜 밭 갈리고 절대가인 옆에 두고. 이거 여러분 종시켜서 밭을 갈리고 절대가인 미녀예요. 아주 예쁜 사람을 옆에 두고 금중 금으로 만든 술통에 술을 부어서 벽오동 검은고 세 줄 얹어서 무릎에 얹고 남풍시에 화답하여 강구 연월에 누워있어요. 아주 태평한 세월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팔자 보세요. 나라에 공을 세우고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초당을 짓고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초당. 자, 초당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망건서책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고 청금 준마. 이거 여러분 아주 뛰어난 말이에요. 뛰어난 말. 자, 뛰어난 말을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타고 갈 수 있는 뛰어난 말을 솔질해서 보라매를 또 길들여 놓고 노복을 시켜서 밭은 또 지가 안 갈아요. 밭은 또 다른 사람이 갈죠. 종이 이렇게 밭을 갈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절대가인을 옆에 끼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옆에 두고 금색으로 만든 술잔에다가 술을 부어놔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는 금색 술잔에 술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벽오동 검은고 여기 여러분 악기를 끼고 세 줄 얹어서 무릎에 얹고 시를 화답하면서 태평한 세절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이죠. 보고 듣기 좋은가 마음의 즐거움이 이뿐인가 하노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 청군준마 보람에 강구연월에 누워있네요. 그러면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보라매와 같이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태평성대로 인식하는 거다. 청금준마와 보라매와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아니겠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죠. 청금준마 보라매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엄청 잘 길들여져 있는 말이고 옆에 막 금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의 결핍이 없는 상황, 낙원과 같은 충만감, 강구연을 이게 아주 태평한 곳이구나 라는 시어로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5번은 맞는 설명.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사람 공 이루고 물러난 뒤라고 했죠. 그러면은 D. 자, D는 화자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난다? 과거에 대한 후회 없죠, 이 사람은? 5번도 틀렸네요. 요게 다 틀렸네요. 그럼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자, D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아요. 자, 여러분 2번 잘 보셔야 되는 게 2번은 B는 틀렸어요. B는 틀렸는데 D는 맞아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 이거는 맞죠? D는 맞습니다. 2번이 틀려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4번, 5번 다 틀렸고 아까 맞는 거 뭐였어요? B. 지금 여기 1번 시조에 두류산 양단수를 옛날에는 들었고 지금은 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B는 옛날과 달리 화자가 시각적인 실제 경험, 두류산 양단수를 보는 실제 경험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가서 볼까요? 자, 3번도 봅시다. 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가 드러났는지. 여기 보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떻다? 마음의 즐거움. 매우 즐겁다라고 이 사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직접적으로 말했죠. 슬퍼한다, 즐거워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강조하는 거 답원도 드러나 있죠. 다는 가와 달리 화자의 행동을 열거했어요. 화자의 행동. 여기 보시면 뭔가 여러분 내가 임천에 초당 짓고 망건서책을 옆에 쌓고 청금줄만을 손질하여 보람에 길들여두고 노복시켜 밭 갈리고 절대가인 옆에 두고 술을 부어 벽오동 샘은 새주 얹어 무릎에 얹고 남풍시 화답하여 누워있다. 열거는 맞아요, 여러분. 열거는 맞거든요. 여기 이 내용이 쭉 열거해 놓은 거는 맞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열거는 해놓은 건 맞는데 이게 다 화자의 행동은 아니죠. 그쵸? 그리고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 변화도 아니죠? 열거만 맞습니다. 중장에 나오는 게 열거는 맞지만 나머지 것들이 다 틀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답원에서도 한우라 얘는 영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3번이 맞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정을 드러내는 시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1번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에는 3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에서 7번 소설이었고 여러분 넘어가서 보기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에 보기 보시면 여기 음모 모티프가 나온대요. 음모 모티프. 그럼 이제 그런 소설이구나. 악인의 음모, 선인의 위기, 고난의 극복, 권선징악의 결말. 이런 게 나오는 소설이겠죠? 반시전이라는 소설. 음모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데 갈등의 중심축이 뭐예요? 동서 간의 대립. 그럼 이 동서는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동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위에 있는 남편, 밑에 있는 동생 남편, 아내 요 사이가 동서 간의 대립이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집안 내 동서 간의 갈등 필연적으로 결국에는 이 대립이 뭘 가져온다? 형제 간의 대립으로 가져오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가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거죠. 요게 욜로 확장되고 가문 간의 갈등으로 확장되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대하기도 하고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기에 처한 선인들은 초현실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 악인의 계략에서 벗어나고 악인과의 대결에서 결국 승리해요. 즉 권선징악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당대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겠구나. 그럼 동서 간의 대립이 당연히 아내 간의 대립, 한 집안에 사는 집안에서의 여자들 간의 대립 이런 게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악인의 음모, 얘네들 중에 나쁜 애가 하나 있겠죠. 나쁜 애가 하나 있고 착한 애가 하나 있고 나쁜 애가 음모를 벌이고 선인이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권선징악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악인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봅시다. 올라와서 보니까 앞부분 줄거리에 위윤, 위진, 위준 삼형제가 각각 자 요렇게 반씨, 위윤은 반씨, 위진은 채씨, 위준은 맹씨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맏며느리 반씨가 어질대요. 그럼 반씨는 좋은 사람이겠죠. 두 동서인 두 동서가 반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대. 그럼 채씨 나쁜 사람, 맹씨 나쁜 사람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 나오는 반 착한 애, 채맹은 나쁜 애예요. 시어머니 양씨는 반씨의 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시어머니 양씨도 여기서는 일단 긍정으로 봐야 되겠죠. 자, 채씨가 분함을 참지 못해요. 채 어떤 애? 나쁜 애였죠. 자, 이렇게 구별하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먼저 한번 훑어봅시다. 문제. 7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 4번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읽으면서 풀어야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채씨 나오고 채신들 나오고 상 채씨 반씨 나오네요. 요것만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A와 B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오고 6번 A와 B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오죠? 요것만 체크하고 일단 올라가서 볼게요. 자, 보니까 채씨부터 시작해서 나오네요. 분함을 참지 못해서 해서 채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하면서 얘기하죠. 이 나쁜 애들이죠. 나쁜 애들끼리 연합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맹씨와 더불어 이별하면서 채씨가 그대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의 그대가 누굴까요? 채씨가 말하는 그대. 이거 나쁜 애 또 하나 있는 애겠죠? 그대. 맹씨예요. 맹씨한테 말하는 거예요. 맹, 너도 외로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요? 필경은 잔명, 남은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 여기서 본부는 여러분 친정을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있음이 가하리로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씨가 탄식하죠. 자, 채씨가 반씨의 참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니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부분. 이게 4번에 1번의 근거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4번에 1번. 채씨는 친정으로 자기는 가는 거예요. 맹씨도 시댁을 벗어나 있을 것을 권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울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한 글씨였잖아요. 반씨의 참소. 그럼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지 7번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오죠. 채씨와 맹씨가 반씨의 참소를 견딘다고 생각하죠. 되게 웃긴 게 얘네가 나쁜 애들이고 얘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들이 반씨의 참소를 견딘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반씨가 두 동서와 대립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지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오면서 그냥 여러분 읽으면서 봐요. 채씨가 이제 본부에 돌아와서 자기 이제 친정에 돌아온 거예요. 채씨라는 나쁜 애는 부모스라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자, 최 씨의 부친이 좌승상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권세가 뛰어나겠어요. 이 나쁜 애의 아버지가 좌승상이에요, 심지어. 그쵸? 그러니까 권세가 으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최 씨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 이른 거야. 아빠 나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이른 거죠. 그럼 권세가 으뜸이다. 라고 한번 봅시다. 최 씨가 반 씨의 가족을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 본부에 돌아가서 권세가 일세의 으뜸인 아버지 채용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악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알 수 있죠? 상소를 올리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뒤에까지 읽으면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내용을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위 상서가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위 상서를 돌아오니 여기 반씨의 종영 직급령 반희가 걸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 상서를 보고 예필류 아래대. 반씨의 종형이라고 하니까 이 반희라는 사람은 반씨의 그 오라버니쯤 되는 것 같아요. 반이라는 사람이 위상서. 이게 여러분 반씨 남편이에요. 반씨 남편. 반씨 남편이 맨 위에 나오면 누구냐면 반씨 남편 위윤입니다. 위윤이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금일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재가를 고달하되 이렇게 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 나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위윤과 이 사람 자기 동생이 혹시 나쁜 짓을 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서 이게 누구예요? 반씨 남편 위윤이에요. 위윤이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간인이 있어 모해한 것이다. 나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모해했다. 모함한 거다. 그러나 어찌 기군이라 하는 거 이제 그저 잊지 못하니 궐하에 궐 아래에 내가 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풀 수 있겠죠. A와 B. A에서는 자신이 겪은 일의 결과를 제시하며 원인을 짐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A는 뭐냐면 지금 반희라는 사람이 위윤에게 상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상소. 채원의 상소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채원의 상소를 알려주는 거죠. 상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상소의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럼 자신이 겪은 일의 결과를 제시한다? 알 수 없죠. 아니죠. A는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속마음을 추측한다? 아니고요. A에서는 인물이 상대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이거 여러분 상소 내용이죠. 상소 내용이므로 들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죠?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B에서는이니까 밑에는 모르고 5번에 일단 1, 2,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지우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또 쭉 봅니다. 해가지고 이제 봤어요. 자, 그랬더니 B로 이제 넘어가요. 상이 상소를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 상은 누구예요? 상으로 나오는 사람 무조건 임금입니다.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요런 내용들이 눈에 계속 들어와요, 얘들아. 고전문학이 빨리 읽혀요. 그래서 아까 시가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요런 말들 나올 때 이제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로는 뭘까? 큰 대자죠, 여러분? 로는 뭐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이거 노했다. 노했다가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화났다는 거예요. 화났다. 크게 화를 냈다. 라는 말입니다. 상소를 보고 크게 화를 낸 거예요. 크게 화를 내고 뭐예요? 말하기를이죠? 말하기를. 크게 화를 내고 말하기를. 짐이 어찌 사람을 그르쓰리요? 잘못 썼겠느냐. 위유는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회라 하니 짐이 수족으로 삼았으니 이제 참언이 여차하니 가장 통해하다. 참언은 여러분 뭐냐면 모함했다라는 뜻이에요. 모함했다. 이제 모함을 당하여 여차 이렇게 되었으니 여차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함을 당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니 내가 원통하고 슬프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통해하다 원통하고 슬퍼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상소의 내용, 이 상소의 내용을 보고도 임금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죠. 위운과 반옥은 지금 짐이 수족을 삼은 사람이다. 모함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아주 슬프게 원통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자, 그럼 B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B에서는 A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기준으로 진위를 판단해요? 아니죠, 여러분? 5번밖에 안 남았네. B에서는 인물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내가 아는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임금이.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채용이라는 상소 올린 이 나쁜 놈이 이야기하죠. 위운과 반옥은 일대 소인이니까 후한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신들, 나머지 신하들이 다 채용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상고목묵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밑줄 치면 되겠죠. 이 내용이 4번의 2번 내용이 되겠네요. 나쁜 놈의 말을 자, 제신들이 채용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 되겠죠? 4번의 2번도 맞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상이 임금이 위운과 그리고 반씨 이 두 사람을 아끼나 조신 중 1인도 말을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위운은 장사에 원찬하고 강동에 정비하시고 탄식했다라고 합니다. 4번에 3번 내용이 되겠죠. 자, 4번에 3번 가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위운과 반옥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세신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쭉쭉 나오네요, 여러분. 4번의 내용. 자, 그 다음 화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채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성가리 밤마다 임한다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 씨가 3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히 알았더니 원래 이같이 음이란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삐 처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흥이 누굴 것 같아요? 반 씨가 3년이나 나오지 않는데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그럼 얘가 아마 반 씨의 아들이겠죠. 반 씨의 아들입니다. 뒷부분을 더 읽으면 알 수 있긴 하지만 반 씨의 아들이에요. 자, 이 부분이 4번의 내용이 돼요. 4번의 4번. 그럼 요거 먼저 봅시다. 4번의 4번. 보시면 채 씨는 위진에게 흥이 염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듣고 반씨 모자를 해야 할 계획을 세웠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흥이 염학에서 공부한다. 여기서 여러분 염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듣고 모자를 해야 할 계획을 세운 걸까요? 반씨 모자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공부를 하는데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임한다 하는 것을 듣고죠.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임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음이란 행사가 있을 것 같으니 바삐 처치하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글을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게 문제겠죠.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임한다 하는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염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듣고 모자를 해야 할 계획을 세웠다? 요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부분을 보고 약간 물음표를 쳐놨어요. 공부한다는 거? 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모를 쳐놓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앞부분 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 우리 요게 있었거든요. 조신중 1인도 변백치 못하는지라가 진한 글씨가 있었어요. 요거 먼저 보고 갑시다. 음이란 행사가 낭자아니도 진한 글이었으니까 조신중 1인도 변백치 못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4번에 상이 채용의 상소에 대해 조신중 1인도 변백치 못하는 상황을 탄식하며 유배 보내는 것을 통해 권선징악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여러분 위운과 반옥을 유배 보내는 건 권선징악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람들 긍정적 인물이죠. 그럼 권선징악의 실현이 아니죠? 요거 틀렸네요. 자, 3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긍정적 인물이 유배 가는 게 권선징악의 실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4번.
최 씨가 남편인 위진에게 반 씨에 대해 은밀한 행사가 낭자하다라고 모해하는 거죠. 동서 간의 갈등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진에게 모해했으니까 형제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아까 위에서 본 거죠. 동서 간의 갈등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남편에게 위해했으므로 형제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창두 20여인을 보내서 반씨 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노에서 반씨 모자를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5번에 다시 보시면 반씨 모자를 죽이려고 염하게 불을 질러요. 아직 다 안 끝났네요. 죽이려 합니다. 자, 이렇게 불을 들여요. 그랬는데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리 부인이 매우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잠을 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여러분 뭐예요? 꿈속에서죠. 꿈속. 잠깐 졸았는데 꿈속에서 이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매우 큰 목소리로 매우 크게 외치는 거예요. 외쳐준 거예요. 너는 무슨 잠을 자느냐?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라고 이리 부인이 얘기해 준 거죠. 지체하면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반씨가 흥을 불러서 흥이 놀라서 반드시 가르칩니다. 바삐 피합시다 라고 해서 모친을 붙들어서 피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리 부인 한번 볼까요? 이리 부인 A 부분 A가 반씨에게 한 말 A와 나눈 대화 A가 알려준 문제의 원인 이거 B까지 봐야 되네요. 그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는데 기력이 점점 세진하니까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문왈 이게 물어보다라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간데 산중에서 슬퍼합니까? 흥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대답하여 말하되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이렇게 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씩 나눠 먹어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받아 먹어요. 근데 이 노인이 뭐래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했다라고 하면서 간데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여러분? 한 노인도 비현실적인 존재죠. 자, 이리 부인한테 도움을 받고 한 노인에게 도움을 받았네요. 그럼 우리 밑에 내려가서 이제 풀 수 있겠네요. A는 이리 부인, B는 한 노인인데 A가 반씨에게 한 말을 B가 한 번 더 반복해서 행동 변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 A와 나눈 대화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B를 만나서 해소해요? 그것도 아니고. A가 알려준 문제의 원인이 B를 만나 해결하는 것도 아니죠. 자, 반시모자는 A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고 이후에 또 다른 조력자인 B를 만나게 되는 거. 요게 맞겠네요. A가 반시모자를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이동시켰다. 그것도 아니죠. 이거는 틀렸죠. 자, 그럼 6번은 4번이 되겠고. 쭉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 맨 뒤에 자, 여기 친정이 비록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서로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니까 흥이 위로하면서 모셔서 외가 반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 유 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가 치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공과 위상서가 원찬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했다라고 하죠. 유 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겼대요. 이 여아가 누구냐면 반씨 부인일 거고 유 부인은 여기 반씨 부인의 어머니로 보셔야 되겠죠. 부인의 어머니. 어머니가 자기 딸은 여러분 애잖아요. 그래서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손자가 찾아온 거죠. 수미함을 보고 반기고 반공과 위상서가 원천됨을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했다. 이때 모녀는 누구예요? 유 부인과 그리고 여기서 반씨 부인이겠죠. 반씨 부인. 유 부인과 반씨 부인이 서로 위로했다라는 내용. 자, 이걸 통해 4번에 5번을 알 수 있겠네요. 4번에 5번. 반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정을 찾아갔죠. 여기 보면 내키지 않았죠.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내가 지금 이 꼴을 하고 어찌 들어가겠느냐 라고 말을 했으므로 내키지 않았지만 흥과 함께 친정을 찾아가서 유부인을 만나 어머니를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아까 이상한 거 뭐였어요? 4번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채 씨는 미진에게 염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듣고 해야 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은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임한다함을 듣고 로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외가반부를 찾아 나섰죠? 이 부분까지 본 다음에 5번 보시면 반시모자를 죽이려고 여망에 불을 질렀으나 결과적으로 흥이 죽지 않고 모친과 함께 외가반부를 찾아가 유부인을 만나게 된 거. 선인이 고난을 극복하는 음모 모티프의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쭉 보면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4번이고 7번의 답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7문제였는데 총 소요 시간, 채점 결과, 그리고 한 줄평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전문학은 시가랑 소설에 반복되는 구절이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나와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